자, 3강에서는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직접 우리가 저희만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. 우리 도커 컨테이너는 도커 이미지의 집합으로 만들어지죠. 뭐 MySQL 이미지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, 그거 이외에도 막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려면 뭐 자바 톰캣 뭐 이런 뭐 이미지들이 합쳐질 수도 있고, 그래서 컨테이너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데, 여러분이 어제 이제 톰캣이라는 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돌려봤고요. 그리고 방금 MySQL 이미지를 받아서 돌려봤어요. 그쵸? 그럼 우리가 직접 이런 도커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냐? 있죠. 도커 파일이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. 자, 도커 파일이라는 게 뭔지 봅시다. 도커 파일은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명령문들을 텍스트 파일로 정의해 놓은 그 파일이 도커 파일입니다. 자, 이 도커 파일은 여러 도커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어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 설정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리눅스라는 뭐 베이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, 또는 뭐 윈도우라는 뭐 베이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고, 그런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들, 나만의 이미지들을 추가해서 나만 사용하는 고유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워낼 수 있는 파일, 텍스트 문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잠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, 우리 잠깐 도커 허브라는 데 들어가 봅시다. 도커 허브. 자, 어제 사용했던 여러분 이제 MySQL 이미지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. 자,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에요. 도커 파일 링크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버전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있을 텐데, 이 MySQL 이미지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,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데, 자,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도커 허브의 이미지에서는 공개를 해놔요. 어떻게 만들었다라고. 자, 여기 잠깐 들어가 볼게요. 들어가 보시면은 도커 파일이라는 게 보일 텐데요. 자, 이런 명령문을 통해서 지금 MySQL이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걸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. 이걸 다 어떻게 알아, 그쵸? 자, 여러분도 이제 이런 명령문을 쓰시면 MySQL이 어디서든 돌 수 있게끔 MySQL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다 이건데, 자, 처음부터 이걸 다 이해하고 쓰는 사람 없습니다. 저도 이거 다 뭔지 몰라요. 다 뭔지 모르는데, 이제 요런 형식의 특정 명령문들 이용해 가지고 MySQL 이미지 또는 또 동작되는 어떤 다른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이제 실력이 조금 쌓이고 요런 run, 뭐 env, 볼륨, 뭐 copy 이런 명령문들, expose 이런 명령문들이 이제 뭔지 알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보세요. 남이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는가, 남이 만든 이런 도커 파일들은 어떻게 만들었는가,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이제 다룰 일이 있다면은 실력을 조금 쌓아 나가야겠죠. 그래서 도커 허브 들어오시면은 도커 허브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이미지들 있죠. 예를 들어 오라클도 있어요. 뭐 오라클도 있습니다. 오라클 리눅스라고 있죠. 여기서 만들어진 이 파일도 이 오라클 자체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거는 그냥 알집을 풀어버렸네요. 그쵸?
되게 비교적 간단한 그런 모형의 이제 도커 파일이네요.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야?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이 도커 파일 문법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거예요. 자, 처음부터 다 이제 암기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, 저도 다는 몰라요. 이거 맨날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핵심적인 것들,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우선 도커 파일의 규칙이라는 것부터 볼게요. 이걸 만드는 규칙입니다. 반드시 도커 파일이어야 돼요. 확장자도 없어야 됩니다. 저번에도 막 txt 확장자 몰래 만들어 놓은 분들 계셨죠? 크리덴셜 파일 만드는데, 그쵸? 그냥 도커 파일이어야 돼요. 아무것도 없는. 자,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는 이제 도커 파일에서 제공하는 명령문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from이라든지 뭐 copy, 뭐 cmd, 뭐 볼륨, 네트워크 등등등등 아래와 같은 이런 명령문들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 build라는 명령문 이용해 가지고 도커 파일에 나열된 명령문을 한 번에 실행을 시키면서 나만의 이미지로 생성을 하실 수 있어요. 아주 간단해. 도커 파일 만든다. 그 다음에 이미지와 이 도커 파일에서 사용하는 문법 작성한다. 그 다음에 빌드 명령문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. 자, 이게 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돼요? 이 문법을 좀 봐야겠죠. 자, 여기 봅시다.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명령문이 무엇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 가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처음부터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도커 파일이라는 걸 뭐 작성을 했고 이제 잊어버리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지?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. 우선은 거의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. from이라는 건데요. from 명령문은 베이스가 될 이미지 명을 기술합니다. 내가 이 리눅스 기반의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까, 이미지를 만들 건데, 그때 어떤 이미지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하겠는가, 이게 들어가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언어를 쓴다 그러면 자바라는 게 베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, 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이미지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, 또는 뭐 리눅스 환경 자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, 뭐 이런 식의 베이스가 될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. 여기 잠깐 볼게요. 이거는 지금 이제 MySQL 도커에서 인증해주는 MySQL의 이제 도커 파일인데, 여기 보니까 오라클 리눅스 8 슬림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대요. 오라클 리눅스 8 슬림 버전. 그러니까 아예 이거 자체는 뭐 운영체제 자체를 그냥 기반으로 한 그런 뭐 도커 파일이라는 걸 뭐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베이스가 될 이미지가 들어가는데요. 뭐 자바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, 또 특정 언어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뭐 어떤 이제 운영체제 같은 그런 이제 베이스들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. 그 다음에 카피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카피라는 거는 여러분의 OS에 있는 파일을 도커 이미지 파일 안으로 복사해서 들어갈 때 사용을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요 폴더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, 자, 이런 특정 파일을 이미지 안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갈 때, 자, 이때 이제 카피라는 명령문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
그 다음에 run이라는 것도 볼 거예요. 한 번에 다 볼 건 아니고 이게 무엇인지만 한번 그냥 간략하게만 보고 갑시다. run 명령문엔 딱 한 번 도커 이미지를, 그러니까 도커 파일을 동작을 시키는데 딱 한 번 실행할 그런 명령문이 있다면 run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보통 얘는 이제 어느 때 좀 쓸 수가 있나, 추가적인 뭐 라이브러리를 붙인다든가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pt get 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,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뭐 헬로 월드 이거 한 번만 난 띄운다, 그럼 뭐 자바 관련 명령문들 뭐 이런 거를 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run 명령문에는 여러분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. 대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콤마로 나열하는 방식이 있고, 그냥 명령문 자체를 그냥 적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가 똑같아요. 똑같은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열하실 수도 있고, 대괄호로 이제 각각의 명령문 자체를 이제 띄어쓰기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엔트리 포인트라는 명령문이 있어요. 엔트리 포인트. 그 다음에 cmd라는 명령문이 있는데, 엔트리 포인트는 컨테이너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 거의 맨 마지막에 적는데요. 맨 마지막에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이미지가 이제 컨테이너화 돼가지고 처음 실행할 때 사용할 명령문이 들어가요. 예를 들어 서비스를 뭐 시작해주는 뭐 MySQL 스타트 뭐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요. 또는 뭐 통캣 스타트,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컨테이너화가 될 때 가장 처음 실행할 그런 명령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 엔트리 포인트입니다. 자, cmd도 마찬가지예요. cmd도 이 도커 파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컨테이너화 돼가지고 실행이 될 때 실행시킬 이제 쉘 스크립트 서비스 명령문들이 지정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이제 cmd랑 엔트리 포인트 두 개는 똑같은 거네요. 그쵸? 똑같은 거예요. 같은 건데, 엔트리 포인트 같은 경우는 변경이 불가한 고정 명령문이 나오고요. cmd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실행을 시킬 때 명령문을 변경해서 던져줄 수가 있어요.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에요. 엔트리 포인트는 고정 명령문, cmd는 외부에서 변경해가지고 이 명령문을 던져줄 수가 있다.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, 이거랑 이거는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가? 그쵸? run 명령문과 cmd 엔트리 포인트 이거는 뭐가 다른가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정확히 이해하시면 완전 다른 거거든요. run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 apt get 해가지고 뭐 필요한 어떤 파일을 설치한다든가 한번, 또는 뭐 sudo 뭐뭐뭐 해가지고 어떤 명령문을 한번 실행한다든가, 이런 명령문들이 run 커맨드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cmd 엔트리 포인트는 서비스를 실행시키는, 맨 마지막에 서비스를 한번 실행시켜주는 실행시킬 그런 이제 필요한 명령문이 들어가는 게 약간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. 아마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한번 해보면은 이제 감이 좀 와요. 그 다음에 뭐 라벨 유저 같은 거는 이제 그냥 사용할 수 있는,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,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쓰는 거다, 이런 거를 그냥 나타내는 하나의 뭐 간략한 내용이고, 요것도 그냥 일단은 보기만 하죠. 요거. 자, 워킹 디렉토리라는 거는 컨테이너 안에서 작업할 경로를 지정하는 란입니다.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한번 딱 그려져야 돼요. 컨테이너가 생성되면 이게 뭐 리눅스 환경, 경량화된 리눅스라고 가정을 할게요. 여기 안에서도 어떤 막 디렉토리들이 있겠죠. 그쵸? 그럼 이 디렉토리 중에서 어떤 디렉토리 안으로 내가 이동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을 할 건가. 자, 그걸 나타낼 때는 워킹 디렉토리라는 명령문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 디렉토리를 전환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도커 파일에서 사용할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.
변수. 그러니까 변수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env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가 가져야 할 뭐 환경 변수, 자바의 뭐 환경 변수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, 아직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우선은 요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. copy, 뭐 run, working directory, 그 다음에 cmd, entry point, 요거부터 한번 뭐 간략하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요거 자체를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일단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이걸 동작시키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. 자, 아래 내용을 보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 되는데,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좀 이해가 갈 거예요. 자, 우선 이 코스라는 폴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도커라는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듭시다.